외장 SD카드를 접근하기 위한 위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텐데요. dependencies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페드로 SG94 auto permissions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sync now라고 하는 위쪽에 링크를 클릭해 주면 그러면 외부 라이브러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main activity.java 쪽에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메인 액티비티의 이 클래스가 자, 우리 추가한 외부 라이브러리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이렇게 auto permissions listener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수가 필요하죠. 그 함수라고 하는 거 on request permission result하고 on denied, on granted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자. 자, 우리 이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위험 권한 부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응답이 왔을 때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라고 하는 게 저렇게 호출되거나 하는 상황들 자, 만약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위험 권한 부여하는 자, 챕터 쪽에 가서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on create 안에다가 이렇게 load all permissions라고 하면 위험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다음에 사진을 얘가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하죠. 외장 자, SD카드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allow라고 해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미지 선택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여기에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뜨게 되네요. 포토스라고 하는 데 가보면 자, 여기 포토도 없네요. 그러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줄여 놓고요. 우리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을 여기 찍을 수가 있는지 카메라 앱을 먼저 가보죠. 자, 카메라 앱을 가고 자, allow all time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next라고 하고 자, 여기 got i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딱 찍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스템 백 버튼을 눌러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앱을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자, 사진을 찍고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뭐 크로핑이나 이렇게 일부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앨범으로 한번 가보자. 자, my 앨범이라고 하는 거 다시 실행을 했고 자, 이 상태에서 백 버튼 눌러서 다시 왔죠. 자, 이미지 선택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포토스 가보면 카메라에서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면 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선택한 게 화면에 와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썼어요?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썼다. 그리고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자, 앨범이라고 하는 것, 즉 그 사진을 관리하는 쪽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컨텐트 리졸버가 한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단말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비트맵으로 만든 다음에 화면에 띄우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락처 쪽으로 넘어가서 자, 연락처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냐? 연락처도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제공되는 연락처를 가져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코드 넣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연락처를 가져오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처를 가져오는 기능은 자, 우리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속성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코드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앱이 있으면 그 앱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연락처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넥스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자, my contact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my 자를 삭제를 하고요. 자, finish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화면 레이아웃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화면에는요,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여기 텍스트 뷰 선택하고 삭제,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을 하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 속성은 버티컬로 바꾼 다음에, 자, 상단에 버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자, 스크롤 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형태로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놓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버튼에는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붙어 있고요. 텍스트 뷰에 있는 글자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스크롤 뷰라고 해서 이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속성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배경 색상을 좀 바꿨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버튼에는요, 자, 텍스트를, 자, 글자를, 자, 연락처 가져오기라고 하는 글자로 변경해 보죠. 자,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면 메인 액티비티 좀 자바를 열고요. 자, 이 연락처를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로그식으로 출력할 텍스트 뷰에 대해서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텍스트 뷰로 찾아서 할당을 하고요. 자, 우리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되죠.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자, 텍스트 뷰 이 함수가 호출되면 텍스트 뷰에 append라고 해서 자, 이 글자를 텍스트 뷰에 추가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그 버튼, 그러니까 연락처 가져오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가 됩니다. 자, 이게 select contex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choose context 또는 select context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public void select contex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 버튼 눌렀을 때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intent를 써볼게요. intent라고 하고요. 자, intent라고 해서 intent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intent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액션 픽이라고 하는 자, 액션을 하나 넣어줍니다. 자, 이건 이제 상수로 되어 있지만 내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액션 정보, 인텐트라고 하는 건 액션 정보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인텐트마다 각각의 고유한 구분자가 되는데 픽이라고 하면 뭔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액션 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컨텍스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서 여기에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URI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락처를 관리하는 앱에서 컨텐트 URI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URI를 이렇게 상수에다가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스타트 액티비티 자, for resul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텐트 넣어주고요. 101번 코드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자,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띄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서 넘어오는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override method 한 다음에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봅니다. 자, OK 누르면 이 함수가 제정이 되게 되죠. 자, 이 밑에다가 자, 그러면 연락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연락처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응답을 처리를 해봅니다. 자,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리절트 OK로 넘겨주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겨줄 때 그 응답 코드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연락처, 앨범 이런 경우에는 리절트 OK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화면에서 넘어왔는지인데 우리가 101번으로 넘기면서 화면을 띄웠기 때문에 자, 101번 코드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제 선택해서 인텐트 안에 담겨진 그 연락처 정보를 꺼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intent.get data라고 하면 그 안에 선택된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URI라고 해서 context URI라고 하는 객체로 리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객체가 리턴이 되면 자, context URI라고 하는 거 .get last path segme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봅니다.